젊었을 땐 답이 뻔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내 편이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고 나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내 버팀목들이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되는 6가지 삶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사람을 밀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외롭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기둥 위에 삶을 단단히 세우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도 이 6가지는 지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외롭지도 무력하지도 준비되지 않은 채 남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둥 1. 당신의 재정적 안정. 당신에게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안정,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 각자의 지출, 각자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2세의 기훈 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들이 도와줄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줬고 필요할 때마다 돈도 빌려줬으며 늘 자녀들이 전화하면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모아둔 돈이 바닥난 순간 기훈 씨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이미 자신들의 주택대출, 아이들 교육비, 생계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안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강력한 지지의 기둥이 됩니다. 이건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위한 비상금, 매달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3가지가 갖춰질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60대 이상이라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저축이 충분한가요? 노후 소득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나요?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는 최소화되어 있나요?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빚을 피하고 오래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당신 곁을 지켜주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의 재정적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둥 2. 당신의 건강. 사랑도, 돈도, 가족의 도움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건강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당신의 몸은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삶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가족이 아무리 당신을 아껴도 당신 대신 운동해 줄 수는 없고 당신 대신 올바른 음식을 먹어줄 수 없으며 노화의 속도를 멈춰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자기 인생이 바쁘고 체력도, 시간도, 여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건강을 남에게 맡긴다는 건 결국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당신의 건강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8세의 성호 씨는 젊을 땐 활기차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나중에 운동하면 되지 하며 점점 몸을 방치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작은 일도 버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은 틈틈이 찾아왔지만 매일 곁에서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내 건강만큼은 지금 당장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물론 운동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나를 해치는 음식이 아닌 나를 살리는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계속 무시해왔던 통증, 걷기 힘든 몸, 예전과 달라진 에너지, 그 모든 신호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의 작은 건강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줍니다. 결국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되는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나 자신입니다. 지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기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둥 3.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되죠. 친구가 멀리 이사가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서서히 어느 순간 내 곁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든든한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의 외로움은 그냥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지력에도 영향을 주며 심지어 수명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일, 자녀 교육, 생계로 바쁜 매일을 보내며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당신의 유일한 교류 창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둥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당신을 챙겨주는 사람들, 웃게 해주는 사람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이 관계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3세의 순희 씨는 그동안 가족과 보내는 시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통화는 줄어들고 주말의 가족 모임도 뜸해졌습니다. 순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다시 하고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돌아오고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친구, 지역 모임, 가벼운 인사 나누는 이웃 한 사람까지도 당신에게 소속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건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책 모임, 산책 친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취미 활동, 가족 바깥의 사람들과의 연결은 당신 마음을 지지해주는 정서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결을 쌓아두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 든든한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 삶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사회적 원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결국 강한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기억시켜주고 내 마음을 북돋아주는 이들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모든 시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기둥사, 당신의 삶의 목적. 삶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지지의 원천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자리,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퇴직을 하고 자녀는 자립하며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뚜렷한 방향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삶의 목적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 그게 열정이든 취미든 작은 목표든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마음은 단단해지고 생각은 또렷해지며 하루하루가 의미로 채워집니다.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닌 직접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70세의 기태 씨는 은퇴한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여유를 즐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자녀들은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삶도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기태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다시금 자신이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직업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단순히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어떤 것이든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제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삶의 목적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의미 하나만 발견해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을 누군가에게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는 당신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둥 5. 당신의 감정적 회복력. 삶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뀔 뿐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고 어느 순간 세상이 예전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감정을 마주하는 힘,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이것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감정은 가족이 위로해 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자녀나 형제, 친척들이 늘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지지해 줄 시간과 에너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타인에게서만 위로를 찾지 않아도 내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5세의 미자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다가 그를 떠나보낸 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과 가정을 꾸리느라 그 빈자리를 대신 메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미자 씨는 슬픔 속에 머무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치유 모임에 참여하고 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가 고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감정적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마주하고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회복력입니다. 글쓰기, 명상, 상담, 조용한 성찰,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감정을 돌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소중한 방법입니다. 삶이 어떤 시련을 가져오든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오래가는 지지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의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기둥 6.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60세 이후의 삶에서 확실한 진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고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살아내는 열쇠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에 맞게 나 자신을 유연하게 바꾸는 힘에 있습니다. 변화를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삶은 점점 더 낯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 지금의 나에게 맞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배우겠어. 이젠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신이 삶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배움을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 나를 다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8세의 창호 씨는 평생 사람을 직접 만나며 관계를 맺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주변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세상을 떠나고 어느 순간 그는 이제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외로워지는 거지
하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고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상통화 방법을 배우고 온라인 역사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다시금 삶에 연결되고 흥미를 갖고 내면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삶을 즐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꼭 자원이 많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늘 배우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고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무언가 더 이상 맞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힘은 당신 삶의 가장 든든한 지지대 중 하나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낙관적으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끌어안게 될수록 무언가를 잃는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60세를 넘긴 삶은 지혜가 쌓이는 시기이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지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쌓아온 삶의 기반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신체 건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당신의 삶에 온기를 더해주고, 삶의 목적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루하루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줍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게 해주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6가지 기둥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완전히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힘든 순간에도 무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며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